오늘은 강재인이 비자금을 찾고 승우가 도희가 남긴 단서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어떠한 전개로 흘러갈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선택이 이 드라마의 또 다른 결말을 만듭니다. 강재인은 아버지 강 회장이 남긴 인형의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 인형의 집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아버지가 늘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상징처럼 느껴지곤 했었는데요. 세월이 흘러 지금 다시 그 인형의 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누군가 고의로 숨겨둔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작은 서랍 안쪽 깊숙한 부분에 흰 종이가 접혀 있었고 종이에는 6자리 숫자와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주인은 결국 진실 앞에 서게 된다. 제인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 곁에서 자신을 향해 말을 건네고 있는 듯 했으니까요. 그녀는 손을 떨며 종이를 쥐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가진 무기는 더 이상 불완전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힘이었던 겁니다. 한편 황기찬은 점점 더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에게 치명적이었고 병원에서 받은 말기 암 선고는 마지막 남은 희망조차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술에 절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술잔이 들려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지금껏 지켜온 게 뭐였지? 나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강세리는 그런 기찬을 보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찬 씨,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당장 떠나야 돼. 한국에 있으면 다 끝장이야.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같이 가자. 그러나 기찬은 대답 대신 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니. 난 이제 뭐지? 세리는 기찬의 멍한 눈빛을 보며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지호의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재산을 어떻게든 지키는 것이었죠. 제인은 기찬을 향한 기대를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수를 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넌 변하지 않아. 결국 끝까지 거짓말뿐이야. 제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도윤이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못 믿은 거예요. 이제는 끌어내릴 일만 남았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제인은 도윤의 말에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다시 불안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지만 혹시 이마저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주주총회를 앞둔 밤, 제인은 정호성과 강미란을 만났습니다. 정호성은 단호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무너뜨려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겁니다. 강미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번에 반드시 끝을 내야 해. 제인은 두 사람의 눈빛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희 아빠 그리고 도윤 씨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내야 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아버지가 남긴 인형의 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지켜주던 아버지의 미소가 어쩐지 오늘따라 더 선명했습니다. 주주총회 직전 강미란은 최자영과 정윤이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정윤이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저 인간들한테 휘둘리면 안 돼요. 이번에 끝을 내야 해요. 강미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번엔 반드시. 세 여자는 서로의 눈빛을 확인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와 상처가 이제는 하나의 힘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태오리의 목소리는 방 안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순간 강세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감춰왔던 모든 거짓말과 비밀이 한순간에 들켜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세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태호 씨 제발 지금은 좀 기다려줘. 내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갑자기 이렇게 몰아붙이면 나는 숨도 못 쉬겠잖아. 하지만 태호리는 단호했습니다. 기다려줬지. 그동안 몇 번이나 네 말만 믿고 참아줬잖아. 그런데 이제는 더 못하겠어. 난 너한테 속아 넘어갈 만큼 바보가 아니거든. 세리는 다급히 손을 뻗어 그의 소매를 잡았지만 태호리는 냉정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황기찬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세리와 태오리가 같은 방에서 함께 나온 모습을 목격한 기찬은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둘이 뭐 하는 거야? 기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세리는 잔뜩 당황한 얼굴로 변명했습니다. 기찬 씨, 오해하지 마. 태호 씨가 우리 아이 선물을 사와서 잠깐 방에 둔 거야. 내려가서 같이 저녁 먹으려고 하던 참이었어. 하지만 기찬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됐어. 나 밥 생각 없어. 너희끼리 먹어. 차갑게 내뱉은 기찬은 태호리에게 짧게 인사만 건네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세리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안 돼. 기찬이 눈치채면 모든 게 끝장이야. 기찬이 들어간 뒤 세리는 다시 한번 태오리에게 애원했지만 그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세리, 더 이상은 안 돼. 네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할 거야. 진실을 감출수록 네가 무너지는 속도만 빨라질 거야. 태오리가 떠나자 세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내 걸 뺏기게 두지 않을 거야. 강승우는 어느 날 문득 책장 깊숙이 꽂혀있던 김도의 대리가 생전에 자신에게 건네줬던 책을 꺼내 들었는데요. 평범한 문학집이라 생각했던 그 책 사이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쪽지에는 믿기 어려운 말이 적혀 있었어요. 어둠은 빛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의 한 면이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 승우 씨도 알았으면 해서 남겨. 힘내. 순간 강승우의 가슴은 묘하게 뭉클해졌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김도의 대리가 남긴 말이 단순한 위로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도희는 살아있을 때 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던 사람이었는데 마지막까지도 누군가를 걱정하며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는 사실이 강승우의 마음을 크게 흔든 겁니다. 그런데 쪽지의 글씨체가 끝나는 부분에는 아주 작은 화살표 모양이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 낯선 파일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강승우는 그 순간 도희가 생전에 했던 말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막막할 때면 이 책을 다시 읽곤 해요. 사실 이 책은 제 사수가 저한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의미 있는 사람한테 주고 싶었어요. 그 대화가 귀에 다시 울려 퍼지자 강승우는 불현듯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랜만에 전원을 켜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는데요. 바탕화면 한쪽 구석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폴더가 생성돼 있었고 그 안에는 백업이라는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본 강승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희가 생전에 몰래 복사해 두었던 이중 계약서 자료가 고스란히 저장돼 있었던 겁니다. 강승우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자료 속에는 강세리가 캐서린이라는 가명으로 진행했던 해외와의 이중 계약 내역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거든요. 거액의 자금이 오갔고 서명된 문서마다 강세리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회사 전체가 뒤집힐 만한 폭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맡긴 거지? 강승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믿었던 후배에게 맡긴 게 아니라 분명 도희는 자신이 죽음을 예감하거나 혹은 위험을 감지했을 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승우를 선택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강승우의 머릿속에는 다른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희가 마지막까지 했던 또 다른 말이었죠. 이 일 왜 하고 있나 싶을 때마다 초심을 떠올려요. 그때는 힘들어도 버티게 되더라고요. 승우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단순한 위로나 철학적 의미가 아니라 이 말 속에는 무언가 암호 같은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희가 남긴 건 단순히 증거만이 아니었고 앞으로 이 싸움에서 자신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이었으므요. 강승우는 도희가 남긴 자료를 바라보며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한다면 강세리는 물론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침묵하면 도희가 남긴 마지막 뜻을 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희 대리 내가 정말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승우는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기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도희가 자신이 왜 이 증거를 남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강승우에게 어떤 믿음을 두었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승우 씨, 저는 끝까지 싸울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못한 일을 이어주세요. 언젠가 이게 빛을 드러내야 할 때 당신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강승우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길을 택하겠다고요. 드디어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장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시선은 황기찬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강미란이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황 회장이 회장직에 오르기 전으로 수많은 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합니다. 회의장은 술렁였고 박민준을 비롯한 여러 인물이 호출되었습니다. 제인은 기찬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황기찬 씨,
미리 축하드려요. 해임을. 기찬의 얼굴은 분노와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흐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세리는 마지막으로 태호를 찾아갔습니다. 태호 씨, 지호는 당신 아이잖아. 나랑 손잡아. 우리 둘만 살 길이 있어. 하지만 태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세리, 난 내 아들을 지킬 뿐이야. 당신까지 지킬 생각은 없어. 세리는 충격으로 휘청거렸습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유일한 안전망마저 끊겨버린 순간이었죠. 그녀의 눈빛은 광기로 변했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난 듯 보이는 순간 제이는 아버지가 남긴 인형의 집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집안에 담긴 기억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이제 더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다짐이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문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제인 씨, 강 회장 계좌에서 최근 거액이 빠져나갔습니다. 누군가 미리 움직인 것 같아요. 제인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암호는 나만 알고 있었는데.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내부에 아직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이 말은 또 다른 폭풍을 예고했고 모든 인물들의 앞길에 다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회장직을 잃은 황기찬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완전히 구겼습니다. 회의장을 나와 차 안에 홀로 앉아있던 그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암으로 인해 몸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지만 자존심이 상처받은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다 끝난 거야 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호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전히 가슴을 무너뜨렸고 제인의 차가운 시선은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기찬의 눈에는 다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 손으로 무너뜨리진 않을 거야. 그는 남은 시간을 복수에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세리는 총회가 끝난 뒤 홀로 방에 들어와 거울을 보았습니다. 태호마저 자신을 버리고 떠나겠다고 한 순간부터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날 버려. 내가 이렇게 만든 집을 다들 부숴버려. 안 돼. 절대 안 돼. 세리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모두를 끌어내리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세리는 비밀리에 어떤 문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강 회장의 비자금과 관련된 서류 였는데 그녀가 몰래 보관해온 사본이었습니다. 세리는 그것을 이용해 제인을 흔들고 동시에 자신에게 다가올 위기를 역이용하려 했습니다. 제인은 주주총회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윤이 가져온 문서 강 회장의 계좌에서 최근 빠져나간 거액의 흔적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암호는 나만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도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인 씨, 내부에 아직 우리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돼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와 계좌가 자신에게 힘을 줬지만 동시에 그 힘이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겁니다. 며칠 뒤 제인은 정호성과 강미란 그리고 도윤과 함께 비밀 회의를 가졌습니다. 강 회장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뜻밖에도 회의 자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강세리 쪽으로 흘러간 흔적이 있습니다. 제인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리가? 어떻게? 암호를 알 리가 없는데. 오성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단순히 기찬 옆에 서 있었던 게 아니었군요.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었던 겁니다. 제인은 다시 아버지의 인형의 집을 꺼내보았습니다. 작은 집은 여전히 그녀를 지켜주는 듯 보였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왜 자꾸 무서운 예감이 드는 걸까요?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강세리는 은밀히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이제 그 계좌는 제 겁니다. 제인, 걱정 마세요. 곧 쓰러질 테니까. 그 목소리에는 확신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반면 황기찬은 병실 침대에 앉아 종이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메모에는 충격적인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지호는 내가 지킨다. 끝까지.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제인은 계좌 추적 보고서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사한 결과 강세리가 이미 계좌의 일부 자금을 빼돌렸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죠. 세리가 어떻게 아버지가 남긴 암호는
나만 아는 건데. 제이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섬뜩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부에서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도윤은 그런 제인의 표정을 읽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인 씨, 누군가 옆에서 정보를 흘린 게 분명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의심해야 합니다. 제인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병실에 홀로 누워있던 황기찬은 기침을 하며 종이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잃어도 지호만큼은 지켜야 해. 그는 이미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지호를 세리의 소나기에서 지켜내는 것이라 믿었죠.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노숙자가 들어왔습니다. 네 꼴 참 꼴사납다.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 지경이 됐니? 기찬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한테 남은 건 지호뿐이에요. 지호는 절대 세리한테 맡기지 않을 겁니다. 노숙자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될 줄 아냐? 난 내 손으로 그 집안 무너뜨릴 거다. 두 사람의 대화는 다시 갈라졌고 그 갈라짐은 곧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강세리는 한밤중에도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이 돈만 확보하면 모든 걸 다시 세울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이미 해외 비밀 계좌를 준비했고 빼돌린 자금을 이용해 다시 권력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하지만 결국 웃는 건 나야. 세리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또 다른 함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인과 도윤은 함께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도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도윤 씨도 의심해 본 적 있어요? 누가 우리 정보를 새고 있는지.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저도 의심해요. 하지만 제 자신은 아니에요. 믿어주셔야 합니다. 제인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현실이 너무도 괴로웠던 겁니다. 며칠 후 회사 내부에 또 다른 소식이 퍼졌습니다. 강 회장의 계좌가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인 씨, 이대로 가면 오히려 우리가 조사받을 수도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제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직접 나설 거예요. 아버지가 남긴 건 절대 죄가 아니니까. 그녀는 당당히 맞서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세리는 홀로 와인을 따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제인, 네가 가진 게 진짜라고 생각해? 결국 마지막에 웃는 건 나야.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던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음모의 불씨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병실에서 홀로 앉아있던 기찬은 피를 토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지호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밤이 깊자 세리는 홀로 와인을 따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인, 내가 가진 게 진짜라고 생각해? 결국 마지막에 웃는 건 나야.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던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음모의 불씨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병실에서 홀로 앉아있던 기찬은 피를 토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지호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강재인은 회사로 출근하자마자 경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재인 씨, 강규철 회장이 남긴 계좌건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네, 곧 가겠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도윤이 이 소식을 듣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군요. 하지만 이번엔 강세리가 우리보다 한 발 빠른 것 같아요. 제인은 의연한 척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가 남긴 건 범죄 자금이 아니에요. 증명해 보이면 돼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혹시라도 아버지의 과거에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편 병원에 누워있던 황기찬도 경찰 조사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내가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는데. 그러나 웃음 뒤에는 피를 토하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는 곁에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지호의 이름을 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호야, 아빠는 너만은 지키고 싶었는데.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세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곧 올 거야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다 막을 거니까. 기찬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넌 결국 날 이용했을 뿐이잖아. 지호도 나도 다 내 욕심의 도구였어. 세리는 눈을 치켜뜨며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기찬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노숙자는 이 혼란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변호사와 만나 돈 문제를 논의하며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내 아들이 망해도 좋아. 하지만 그 불려우가 웃는 꼴은 못 봐. 강제인 그것 반드시 끌어내려야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좌권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자금의 흐름을 제인 씨 쪽으로 몰아가면 의심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노숙자의 얼굴엔 음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결국 이기는 건 나야. 제인은 경찰 조사를 준비하며 서류를 정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보관하던 파일 일부가 이미 외부로 유출된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설마 누가 내 컴퓨터에 접근한 거야? 그녀는 곧장 도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얼굴은 예상보다 어두웠습니다. 제인 씨, 사실 저도 최근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도 자료 일부가 사라졌어요. 제인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중 누군가가 배신자라는 건 분명했으니까요. 며칠 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언론에 대대적인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강규철 회장의 비자금, 상속자 강제인 연루 의혹. 제인은 담담히 대처하려 했지만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은 그녀의 이미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제인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몰아세우고 있어요. 제인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남긴 건 죄가 아니라 진실이니까.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결의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세리는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은밀히 한 인물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노숙자였습니다. 세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요. 손잡으면 더 큰 걸 얻을 수 있잖아요. 노숙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제인을 끌어내린 다음엔 네 차례다. 두 여자의 손이 맞닿는 순간 새로운 전쟁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 회장의 계좌를 철저히 추적했습니다. 세리가 빼돌린 자금이 드러났고 노숙자가 외부 변호사와 결탁해 제인을 끌어내리려 했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제인은 조사 과정에서 당당히 증언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긴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자금은 불법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였습니다. 검찰은 세리의 해외 계좌와 노숙자의 뒷거래 자료를 확보했고 결국 화살은 그들 쪽으로 향했습니다. 황기찬은 병실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몸을 가누지 못했지만 마지막 힘을 짜내어 편지를 썼습니다. 제인아, 나는 끝내 아버지가 되지 못했구나. 지호를 지켜주지 못했어도 너만은 진실 앞에서 당당히 서길 바란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지호의 사진을 품에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듯 그의 생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세리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다들 나를 질투해서 이런 거야.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허공에서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세리가 쌓아올린 성은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녀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이미 지호를 데려가 법적 절차를 준비했고 세리는 홀로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노숙자는 끝까지 제인을 끌어내리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뒷거래에 연루된 증거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법정에 선 그녀는 아들 기찬의 빈 영정을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다 너 잘 되라고 한 건데. 그러나 그녀의 울음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제인은 다시 인형의 집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그 작은 집은 이제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녀가 지켜온 진실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옆에서 도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삶을 새로 써 내려가야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우리의 길을. 제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싸움 끝에 드디어 진짜 시작점에 서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지호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랑 같이 살 거야, 지호야. 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는 무섭지 않아. 그 웃음은 마치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듯 맑고 순수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인형의 집을 비췄습니다. 그 안엔 여전히 강 회장이 남긴 메모가 있었죠. 진짜 주인은 결국 진실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은 마치 모든 사람의 운명을 정리하는 마지막 문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결말이 만족스러웠다면 댓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